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민선 8기 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장으로서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소회와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시정을 책임지고 일해오면서 역점을 우리 성남이 그런 뭐 안남시다든가 뭐 그런 오명을 쓰고 정말 우리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어떻게 성남시가 가진 수많은 그런 강점으로 또 만들어내서 시민에게 희망과 또 그런 구겨진 자존심을 피고 또 국민께서도 성남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2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92만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해서 임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서 뛰어온 결과 제29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혁신대상 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또 2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받는 등 두루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100가지에 달하는 수상을 했습니다. 민선 8기 148개 공약사업은 현재 55개 사업을 완료하고 이행률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은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시정 정상화와 수건사업 또 성남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민선 8기의 시정 목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릇된 시정을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대장동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대장 백현동 아파트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등 특혜성 시비를 낳은 행정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전 집행부의 그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왕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산책길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왕저수지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2년 전임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1,180억 원의 매입계약을 맺었고 현재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판교의 노른자위 시유지인 판교구청사 부지는 원매자의 매입 자격 요건이 미흡한데도 매각해서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21년 약 8,300억 원에 매각했던 이 부지의 가치는 현재 30%가 상승해서 1조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또한 분당 수서간 도로 소음저감 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의 경우 작년 11월 착공 8년 만에야 준공된 1단계 사업은 당초 사업비 1,580억 원에서 2,105억 원으로 525억 원이 33%가 되는 525억 원이 껑충 늘었습니다. 상부의 나무는 고사되고 있고 또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 0.39km, 390m 사업 또한 603억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업무보고 결과 853억 원으로 250억 원 41%가 증액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남한선 순환도로 확장 공사도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은 4년인데 11년째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음과 분진,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불승인, 지연배상금 부과 등 민선 8기에는 강력하게 공사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시공업체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하차도 1차선이 소통이 되게 돼서 아침 출근길에 좀 더 불편이 좀 덜해지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최대한 마무리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임해동 일원에 개발할 수 없는 임해근린공원 공원 용지를 시가 348억 원의 불필요한 땅을 혈세를 들여 매입해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선 8기는 소중한 예산을 세금을 아껴 쓰면서 양질의 성과를 서둘러 내는 데 힘썼습니다. 일례로 모란 민속 5일장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는데 주차 타워를 하려고 했던 보고를 제가 받고 인근 완충 녹지를 활용해서 지평식으로 8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결과 22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화 사업 추진 시 옆에 임차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106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중동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앞에 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차고지 8,000평을 지화하려고 했던데 1,200원의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해서 지평식으로 해물어서 5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 성남시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시정 정상화를 추진해 또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또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는 그러한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또한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백현마이스 대역사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과 신청 등으로 올해부터 본격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정자동 1번지에 62,000평 부지에 6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성남시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사업 참여자들이 연대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연대 책임의 당위성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을 주주협약에 결국 최종 넣기로 해서 작년 12월 27일 사업 시행자 신청이 이제 시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착공해서 30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성남시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복합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의 코엑스보다도 더욱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마이스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컨벤션 센터는 시의 기부 체납이 바로 되지만 준공이 되면 시의 초기 적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5년간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는 보건소와 함께 시민의 건강 관련된 시설을 갖춘 복합보건센터로 현 야탑동 자리에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정부의 거듭 요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일괄 입찰 방식을 채택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9년이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새 보건소가 성남 시민의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사태 문제로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장관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걸 제출했으나 예정보다 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석인 원장을 공모하는 등 조속한 승인을 위해 또 병원의 과도적인 상태의 시민의 진료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한편 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 성남에서 글로벌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노력으로
성남시 국제교류도시는 8개국에서 12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러턴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를 LA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등, 그래서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 고령자들을 또 초청도 해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플러턴시 한복판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해서 관내 49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남시 단독관을 열어서 참가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는 관내 24개 기업이 참가해서 1,455억 원의 수출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15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오로라 시와는 한국전쟁 기념비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성남시도 동참하는 등 자매도시 교류를 또 활발히 재개하고, 지난달에는 조지아주의 최대 카운티인 풀턴 카운티로 가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과 풀턴 카운티 개발청 간에는 산업경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관내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기구인 2024년 이클레이 UNEP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클레이의 세계총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성남시의 생물 다양성 보존 정책과 환경 분야 ESG 활동 등 성남시의 이 대도시에서의 이러한 지속가능성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총회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10월에는 한국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와 블룸버그 자선재단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체재비까지 다 제공을 한다는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정책을 600여 명의 전 세계 시장과 기업 리더, NGO, 정치 기반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가 성남시를 방문해서 첨단 산업을 배우고 갔습니다. 이것은 작년 스마트 도시 박람회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돼서 성남관을 크게 만들어서 홍보한 효과가 보고 거기서 와서 본 사우디 왕립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그동안 교류를 갖다가 저희 시를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성남시와 드론 운영 체계 구축 및 드론 배송 사업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성남의 디지털 시정을 배우러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국내의 최고 교육 연구기관 유치에도 힘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 엔터테인먼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일명 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위해서 지난 1월 피츠버그 소재 ETC 캠퍼스를 저희 시에서 방문을 했고, 또 결과 지난 4월에 성남시를 답방한 키스 웹스터 ETC 학장 일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성남시를 AI 산업 거점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당구 판교동 시유지의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을 2028년까지 건립 개원하기로 하고, 카이스트 부설 명자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한 성균관 대학교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산업의 산학연구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의 페미니스 AI 혁신연구센터를 7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올 4월에는 서강대학교와 시스템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서강 판교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9월부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명실상부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이름난 판교는 이미 해외 과학자, 사업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드론 등 4차 산업의 핵심 미래 산업 분야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성남 미래지구 약 17,000평에는 포스코홀딩스를 유치해서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2029년 첨단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 의료시설이 조성되면 성남시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에도 주력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펜미스 아카데미는 높은 취업률 속에 올해 3기에는 교육 인원을 기존의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도시입니다. 영국 표준협회 스마트 도시 국제 인증 획득에 이어서 국내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올 2월에는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전국 최초 4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드론 유료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8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판교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항공교통 물류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작년 7월 롯데 컨소시엄과 도심항공교통 UAM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월에 성남시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UTK라고 UAM 팀 코리아 워킹그룹의 참여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동향에 발맞춰 첨단 항공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국토비 170억 원 공모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검증 지원 사업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국방용 반도체 검증 기반 구축 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총 국토비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행복도시 출발입니다.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4만 세대 주택 공급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37%인 14,865세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분당의 빌라단지 종환원은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빌라단지 주민의 수건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성남 시민들의 수건사업입니다.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구축 사업 연구 영역의 결과물이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서 3차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아동, 장애인, 사회적 약자 맞춤 복지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성남이 첨단 도시로 크게 발돋움해서 대한민국의 선도도시로 나가고 세계 실리콘 밸리로,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우리가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또 함께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많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년 취임 직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이미 50% 감면했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전 92만 시민에게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교해서 13% 접종이 늘어난 50%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사업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정밀 진단 본인 부담금을 최대 3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 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께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명절 보훈가족 위문도 1회였던 것을 설과 추석 2회로 확대했습니다. 현충탁과 보훈회관도 시청 쪽으로 이전해서 보훈도시에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수도권 최초로 시립동물병원을 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햇님 달림 놀이터를 설치해서 대상 연령을 취약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열어서 시직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흥이동의 장애인복지관을 25년 말 완공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인정사업, 경기도 최초 7호의 7호의 청년주택,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제공 및 주거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지원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최초로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허브 1등급 안전도시 토대 구축으로 건강과 힐링의 명품 그린도시 성남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성남역에 개통하면서 GTX 광역교통시대가 열렸습니다. 환승센터 마련을 위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동권 확보를 위해 택시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했습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까지 있는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검토된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작년 10월 신청해서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위례 3동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올해 안에 신청하겠습니다. 위례 트램은 내년 9월경 개통되며 월곶 판교선은 올해 6월 착공해서 향후 경강선과 연계해 2028년부터는 강원 강릉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탄천 교량 보강 보도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복구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시민들 보시기에 좀 빨리 안 되냐는 그런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탄천에 19개 또 지천까지 지천 32개 해서 많은 이제 교량들을 또 진단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일반 시민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하고 빨리 하도록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서 전면 철거 후에 재가설 되게 되는 순회교는 올 6월부터 교통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분할 시공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힐링 정책인 맨발 황토길 조성은 작년 6곳 개장을 했고 이어서 올해 화랑공원, 희망대공원 등 수성구 3곳, 분당 연장까지 4곳, 중원구 3곳 이렇게 추가 조성을 이미 했고 개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품 탄천 조성 1단계 사업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준공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시민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야탑 태평 지역의 테니스장, 그리고 야탑의 신규 체육시설인 엑스게임장, 그리고 수진동 쪽에 축구장 등이 탄천변에 조성이 되고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순회교 서영교 지점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천 15.7km 구간의 퇴적도 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하천 범람을 막고 수질은 좋아져서 버들치가 사는 7수로 깨끗해졌습니다. 수영, 헬스, 탁구 등 생활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올 2월 개관했습니다. 성남 하이테크 밸리가 일터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로
털바꿈하게 됩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3개 구간 1.2km를 대상으로 2025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 첨단 비디오 공간, 문화 콘텐츠 발굴 등으로 노후산업단지 이미지를 벗고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고객, 이성과의 만남 주선으로 취업과 창업, 결혼과 저출생 극복 등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 희망 성남도시를 일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또한 결혼 문제. 올패스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인턴같이 취업은 돼 있지만 정규직으로 제대로 취업되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게도 지원 대상을 넓힐 것입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와 협력해 창업 준비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차인 올해까지 총 58개 팀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억 원의 예산으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취업 중인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40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와 주택월 임차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에서 드디어 1호 결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7월 7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작년 11월 행사 때 맺어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예비 신랑이 시장지를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으나 아쉽게도 공직선거법상 주례를 할 수 없게 되어 하객으로 참석해서 큰 의미를 갖는 1호 결혼 커플을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솔로몬의 선택은 작년 5번 개최하고 올해는 2차까지 진행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6대1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청년층에서 굉장합니다. 올해는 총 8차례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는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매체인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보스턴 글로브 등이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에서 10월 열리는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남 내 초중고 학교에서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과정도 성남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교육을 우리 신청받은 결과 230 학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가정 친화적 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앞으로의 2년은 더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생소통 현장 투어 등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며 귀를 열고 듣는 더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 제안과 민원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올 6월까지 2년간이라고 자료가 되는데 2년이 아니고 22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2만 4천 건 이상이 접수돼서 96% 이상의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는 법률상 또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양해를 구하는 문자도 개중엔 있습니다. 또 완전히 즉시 해결된 사안들도 있고요. 후반기 2년은 4차 산업 특별도시의 열매가 연글고 복지가 더욱 꽃피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AI 반도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판교를 AI 반도체 R&D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발맞춰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 헬스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야타밸리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베드 센터를
제3판교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분당구 정자동 주택 전시관 3만 평 부지에는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2년 12월 카이스트 가천대 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공학회, 필미산업협회 등 8개 기관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월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타밸리 일원의 성남 시스템 반도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산학년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12개 산학연병 기관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기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서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은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출발합니다. 수정중원 원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기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이 선도지구 1만 2천호를 확보한 분당 재건축의 경우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선도지구 세부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달 25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거쳐서 분당 재건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성남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의 드론 라이트쇼, UAM 비행 등 AI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참신하고 경쟁이 있는 성남 도시의 대표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했던 드론 라이트쇼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2,100대를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큰 감동과 성남의 자부심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향해 본격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도시 성남이 되도록 절실함과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내가 되고 다시 시냇물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남의 미래는 우리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모으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롯이 92만 우리 시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앞으로 비정상을 극복하고 정상을 넘어서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언론사명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손 먼저 드십니다. 예, 국민일보 강희청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일본 갔다 온 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구도심 이런 거 재개발 또 도시 재건축 이런 관련이 집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 분당이 관련해서 선도지구 설정 등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본 그거를 시정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도 이제 해외를 많이 미국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셨는데 그것과 또 그 성과랄지 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성남은 지금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또 노후화된 분당의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또 개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록봉기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지구인데 거기는 이제 노후화된 과거 구도심 또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주상복합 또 쇼핑센터 또 주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박물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복합 이제 그런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으로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시찰을 다녀봤는데, 또 그런 이제 도시 재생의 그런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작년에 세계 스마트 도시 세계 엑스포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가서 이제 거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왕립위원회가 그걸 보고 저희하고 좀 교류를 하고 여기까지 왔었고요. 성남시까지 방문했고, 또 저희 빌바오라고 바르셀로나에서 한 6시간 차로 이동하는 좀 먼 거리인데, 거기 이제 중공업이 번성했던 도시인데, 우리 한국의 중공업이 조선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바다를 끼고 강으로 들어간 이 도시가 조선산업이 아주 후퇴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 도시가 아주 황폐화되는, 그래서 폐공장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박물관을, 국외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민들의 97%가 반대했던 사업인데, 그 시정부가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제 박물관을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시민들이 이거 안 될 줄, 뭐 좀 예산만 들어가고 나쁠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이제 운동을 해서 그 아주 오염됐던 그 박물관 옆에 그 강을, 내르비온강이라고 강을 이제 정화하고 도시 미관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뭔가 시민들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집 청소하듯이 그렇게 이제 깨끗이 시민의 참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의 모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미동 이제 하수구말 처리장 부지도 지금 30년째 지금 이제 묵혀 있고요. 또 오리역의 그 주변에 일대 개발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 부지 거기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어. 성남에 좀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이거 뭐 망설이기만 있고 어떤 기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하수구말처리장이 30년 동안, 정확히 2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부서 공무원만의 힘으로만 될 것도 아니고, 또 시장 혼자 힘으로도 물론 안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과 또 부서 담당 공무원 또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과 또 그것에 이르는 어떤 절차들을 잘 섬세하게 잘 따져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외국의 뭐 그런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그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솔로몬의 선택, 그거를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아주 제가 참석하면 영광이겠다 하게 회장에, 아스펜 재단의 회장에 이제 서신이 영문으로 왔는데, 제가 외국을 자꾸 나가니까 이거 성남에 할 일도 많은데 외국 나가면 또 우리 또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외국 나가면, 시장이 외국 나가면 뭐가 괜히 뭐 놀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나가서도 저는 이 휴대용 프린터를 우리 수행비서가 갖고 다니면서 성남의 업무를 프린트아웃해서 다 보고 다 결정 내리고 지시하고, 요새 뭐 통신 발달해서 카톡으로 방면으로서 업무 지시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힘들죠. 이것저것 하느라고 힘든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남이 발전하는 거라면 무슨 일인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몇 군데 그런 외국에 갔고, 또 성남시를 또 세계적으로 이게 뉴욕타임즈 1면에 났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또 로이터 통신에서 취재해갖고 우리 밀리토피아 유일의 호텔에서 하는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이 와서 저도 인터뷰해가고 다 하고, 뭐 보스턴 글로벌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매체인데 100년이 넘은 매체인데 거기서 또 인터뷰, 영상으로 인터뷰하고,
또 뭐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라고 거기서도 또 작년에 인터뷰 뭐 하여튼 많이 하니까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끼리 서로서 이제 뭐 그런 거 없나 찾으면 성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도시 박람회 주관했던 피라 바르셀로나라는 그런 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우리 성남시를 또 찾았어요. 4월에.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한 거죠. 스마트 도시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지만 성남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좀 특별 연사로 좀 초청을 해서 11월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지? 이제 좀 핑계를 대고 좀 안 가야 될 그런 판이기도 하고 또 성남을 또 세계에 자랑하는 것도 시장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 중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편의상 뒷줄로 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두 번째 줄 관련된 네, 매일경제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금 최근에 성남 고향 부천 용인된 지자체들이 경기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시장님도 이 성남의 경기과학고 유치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고가 왜 성남에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치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과학고가 아시다시피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인천에도 2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2개 있고 근데 경기도에 1300만 인구 제일 많은 경기도에 의정부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선 이게 이제 형평에 맞지가 않고 또 올해 입학생 의정부에 있는 경기과학고의 입학생이 90명인데 그 중에 40명이 성남 학생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학고는 아무데나 생기는 것보다 우리 판교, 우리 성남하면 첨단산업의 메카, 그리고 우리가 참 시대의 화두고 국가 발전에 정말 중요한 효자 산업이어야 하고 돼야 되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산업의 전국의 기업의 43%가 성남에 몰려 있고 첨단 게임 산업의 또 40%가 넘는 그 기업이 또 판교에 또 몰려 있고 이런 어떤 과학 첨단의 도시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우선 좀 불합리하고 또 성남의 학생들이 많이 과학고를 경기과학고에 45%가 진학하는데 굳이 의정부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뭐 또 그 이 넓은 경기도에 북부에 하나 있으면 이 남부 또 동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지역 또 정황상 또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성남에 과학고가 있는 것이 아주 순리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경기도 교육청 임대교육감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다음 이쪽 중간 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또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 건너편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기 맨 앞에 손 먼저 드시는 분. 네, 뉴스브레인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주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역 내 상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20%로 신청 조건을 했지만은 막상 그 배정 기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가와의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그 차질 생길 경우에 선도지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처럼 상가 동의율을 50%로 상향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모 지침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주 대책은 저희가 이제 2주 주택을 어떻게 많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 무의미한 개발 제한 구역을 좀 규제 완화를 해서 신규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공모 지침에 나온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가 동의를
그 모집단에서 세대수에서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다른 도시 4개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상가 동의를 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니 동의를 다 그냥 다 세대 주택하고 똑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그냥 한 상가당 한 세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보고받기는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뭐 상가들의 큰 차이가 없답니다. 이게 단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분당은 좀 이렇게 큰 상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간중간 있고 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총괄기획과가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화 과정에 아마 고민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문제 제기가 그렇게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저는 형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형평. 그리고 인위적이고 어떤 자기적이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투명과 공정, 혁신의 입장에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날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식으로 좀 정확히 그 배경과 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받고 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네 번째 손. 네, 경기 노윤석 기자입니다. 30분 정도 발표를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게 없어서 안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동시 리튬전지 공장 대형 화재, 서울시청 차량 역주행 사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인데요. 성남시는 지난해 정자도 붕괴,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재난재해 안전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타시군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안전정책이 있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작년 4월 5일 날 정자교 인도부 붕괴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한 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탄천의 20개 교량 또 지천의 모든 교량을 정밀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밀안전 점검이 있고 또 정기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밀안전 진단은 교량 하나 하는데 뭐 1억, 2억씩 그 진단 비용도 듭니다. 모든 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 조사를 했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가설하거나 인도부를 뭐 재시공 뭐 뭐든 다 이제 해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또 시설물도 어디에 뭐 공영 주차장에 또 빗물이 샌다 뭐 있으면 즉시 달려와서 저희가 점검하고 처리하고 하고 있고 또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해서 여기서 뭐 특별히 강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 문제도 탄천을 이렇게 이제 준서를 다 끝내놓으니까 지난 토요일에 비가 좀 제법 많이 왔을 때 예년 같으면 일부 구간은 좀 이렇게 좀 물이 넘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웬만큼 비가 내려서는 탄천이 넘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재작년에 또 산사태 또 이 100년 만에 이 폭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그것이 정말 뭐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사기막골 쪽에 사기막골 쪽에 이제 하이테크밸리 그 윗부분에 그냥 뭐 토사가 내려와서 지하가 그냥 뭐 아파트형 공장 지하에 모든 게 침수되고 뭐 아주 제가 현장도 가보면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섬유 공장에서 섬유 옷 그냥 다 그냥 물에서 다 버리고
하여튼 그런 또 뭐 판교에 또 뭐 모비우스 거기 또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2층, 3층이다 그냥 물에다 잠겨서 인명사고가 다행히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거기에도 이제 뭐 차수막도 생기고 한 몇십억 들여가지고 20몇 억인가요? 그것도 수로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쓸려 내려오는 흙 때문에 그 수로가 다 막혔더라고요. 물이 다 위로 넘쳐서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그대로 이 방해물 없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제가 사후지만 가서 이제 현장을 봤고, 그래서 올해 거기에 이제 큰 하수관을 큰 걸 이제 묻습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장까지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또 그런 뭐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데 하나하나 그런 뭐 수해 피해 또 안전의 문제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발족했던 우리 그 시설물 안전 시민감시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각 구별로 한 100 몇십 명 되는데요. 구별로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이 활발하게 161명의 지역에서 뭐 문제 있다 뭐 하다 또 거기 올리면 또 구청에서 답변을 또 구청 직원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건전지 사고도 났을 때 제가 지시를 또 시장 지시를 했습니다. 성남에는 14개의 건전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다 조사를 일괄해가지고 또 다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다 끝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안전 사업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좀 저 뒤쪽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예. 뒤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줄무늬 입으신 기자분이 되게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신문 김용성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산업부가 실시하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분야의 그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정 신청을 했는데 최근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모두 바이오 의약품만 지정된 만큼 오가노이드 분야의 추가 공모가 기대가 되는데요. 성남시는 만약 추가 공모가 있다면 재도전을 하실 것인지, 재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준비를 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바이오 쪽은 그걸 저희가 하지 않고 아주 앞서가는 또 오가노이드 그 회사가 또 판교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대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사정도 듣고,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가 성남답게, 성남 첨단 도시답게 좀 우리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오가노이드를 우리 첨단 산업으로 전략산업 지구로 좀 지역으로 인정받고 해보자는 이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오가노이드는 아직 그렇게 그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기가 조금 좀 빠른 것 같다고 아마 정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마 저희가 하면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바이오는 저희가 뭐 워낙 자신 있는 좀 성남에서 그런 분야로 나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전시관 정자동 부지에 3만 평 부지에 지금 열심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여러 가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도 또 우리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관내 병원들하고도 잘 협력을 해서 이제 산학관 병 해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뭐 정부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시 공모가 매년 납니다. 그래서 또 다음 공모가 나면 두 가지 다 좀 따져봐가지고 선정될 수 있는 또 산업 분야에 또 저희가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자 기자분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은색 옷 입으신 아까부터 계속 중간에.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날 성남시의회 이적수 의장님께서 취임 기자회견 때 15년 만에 성남 광주 통합 재추진을 구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저희가 2010년도인가요? 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행정 도시 통합을 하는 그런 데서 창원하고 마산, 진해 이 세 개 도시가 통합해서 창원시가 됐잖아요. 그 당시 아마 성남, 광주, 하남이 이제 하나로 묶자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또 광주는 통과가 됐고 막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다가 중단됐었죠. 성남시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저 개인 철학에 이건 뭐 우리 시 입장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광역 지자체들은 그 사실 존립의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 달리고 뭐 그냥 임금님이 뭐 하면 그냥 탁 해서 파발만 띄워가지고 도에서 또 이제 또 군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중앙과 무슨 뭐 일반 개인 시민과도 얼마든지 소통이 하려면 하는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그래서 좀 그 대도시로 전국이 이 도시들의 이 통합을 통해서 이 준광역시 같은 게 한 50개나 뭐 70개나 뭐 그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연계돼서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일단 저는 그런 게 좀 맞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행하려면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남, 뭐 광주, 또 뭐 하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 시의회 의장님께서 그냥 그냥 갑자기 하신 본인도 생각은 예전부터 있으셨을지 몰라도 저하고 사전에 뭐 협의했거나 시오고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생각을 일단 한번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뭐 한번 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추후에 좀 살펴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아까부터 소개하셨는데, 예, 세 번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지신 MBN 뉴스 홍장하 기자입니다. 먼저 청동과 혁신, 희망도시대에 힘차게 뛰고 계시는 민선 8기 시장님 취임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2년 동안 공약 사업 중 63% 정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 인구는 91만 8천 명입니다. 특례시에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인구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저는 꼭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그 특례 도시가 마치 그 시민들에게 무지하게 좋은 것처럼 그동안 과거 시정부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이 세수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 투명한 행정을 해서 혈세를 아끼는 행정을 하느냐, 시의 어떤 그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시민의 어떤 복지는 어떤 상태냐. 그래서 도시가 좀 시민이 좀 살기 편하고 좀 뭔가 희망을 갖고 우리 도시 여기 살면 뭔가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만족감 또 행복감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남이 뭐 인구가 줄어봤자 뭐 소멸도시가 될 리는 없고 거기서 뭐 1, 2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그 원인이 출산의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자꾸 이 집값이 싼 이 광주나 뭐 이런 주변으로 자꾸 시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세요. 광주 가보시면 성남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성남 이제 얼굴 아는 분들을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뭐 인구 많으면 좋죠. 근데 그걸 억지로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하고 관련보다는 이 주택 공급의 문제, 집을 크게 많이 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수도권역이 좋은 성남인데 교통 좋고 여기로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특례시는 사실은 우선 공무원들이 좋아요. 또 시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용인시 보면 옆에 도시 부시장, 정무부시장 하나 딱 그 황준기 부시장 경험 많은 사람 옆에 딱 정무 쪽으로 두고 또 공무원의 그 각 실국도 더 두고
공무원 TO도 많고 공무원 뭐 예산도 더 많고 뭐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좀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뛰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잘해서 손잡고 열심히 뛰고 우리 유능한 또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행정 전문가도 계시고 각 부서에 열심히 하면요 그 뭐 92만이든 1만이든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국가적 과제 정말 이 저출생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선택 뭐 그걸로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극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함으로 해서 다른 인근 도시들도 좀 해가지고 청년들의 결혼은 이게 선택사항이다 필수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청년들의 이 인식의 문제를 좀 개선하고 그 기회 제공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면 솔로몬의 선택에 뭐 가서 사람들이 뭐 갔더니 야 재밌더라 좋더라 또 남자 하나에는 여성이 50명이잖아요. 여성 한 분에는 남자가 또 50명이에요. 그 중에 좀 커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1대1 맞선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도 작년에 5번 했는데 2억 들었나 그래요. 성남시 예산 규모 저 분당 수도로 저 3천억 드는 저런 공사요. 저 안 하면은 수백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 저거 1180억에 쓸데없이 대학들이 사들이고 뭐 이런 짓 안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구나가 또 세상에 알려지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하려다가 서울시는 안 한다고 하다가 올해 다시 또 한대요. 부산에서도 하고 전국에 이렇게 자꾸 확산돼 나가면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아이들서부터 이 결혼 인식 개선. 요즘 어린애들 제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 뭐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제 사무실 찾아오고 그래서 대화 나눠보면요. 심각합니다. 저는 이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잖아요. 유럽처럼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를 많이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결혼을 해야 낳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결혼하겠냐고 물어보죠. 제가 우선 애 낳냐고 초등학생 때 애 낳을 거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결혼할 거냐? 그러면 안 한다는 애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남자 여자가 싸우고요.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갈등 생기고 이렇게 답하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봤어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이게 전염될까봐 결혼 찬성하는 사람 했더니 누가 중학교 2학년생이 손들어서 결혼 왜 하려고 그랬더니 결혼하면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때도 많이 떠들었는데 이게 실천이 시는 시 공무원이 하는 거고 국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국회나 이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제한하는 거죠. 사실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그 중앙정부에서 말들을 안 듣고 이 저출생 극복해야 할 의지가 어느 당 집권을 떠나서 참 너무 한심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이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다행히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뭐 그 부총리급으로 뭐 인구정책부를 맺는다는데 그 좀 다행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대책위원회 또 그게 안 되니까 총리 산하로 옮겼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대가리가 신경을 안 쓰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장관, 대통령, 형식만 위원장, 국회의원 중에 누가 또 부위원장, 그리고 장관들 그거 운영 안 됩니다.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려서 그 산하 제한할 때 교실에 기억하시나요?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하나 잘 키우자. 자식 많은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 포스터들을 맨날 붙이니까 맨날 보니까 그 어려서 머릿속에 애 많이 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잠재의식까지도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또 교육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또 육아 이런 담당 기관으로도 MOU도 맺었어요. 저출생 극복 노력하자. 또 교육지원청화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0학급 다 신청한 대로 모두 받아서 가정 친화적인 교육을 이제 교육부하고 해서 이 드는 예산은 강사비나 이런 드는 예산 저희 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방면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 지원
그 다자녀가하고 셋째 아이를 대학교 등록금을 대준다. 저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이가 하려면 지금 낳는 게 중요한 건데 이미 다 큰 셋째 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셋째 아이가 대학 등록금 준다고 지금 셋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를 낳아서 20년 후에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 무료다? 그래서 애를 더 낳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좀 그런 싫대요. 저출생 대책은 관계없고 그냥 다자녀가하고 복지 정책 뭐 그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다 속임당하고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국민들이 눈속임을 하든 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각 부처에서 다 내놔요. 그게 무슨 저출생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 낳으면 2억씩 주자 뭐 1억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것도 문제가 있죠. 제 개인 생각은 애를 낳으면 키워주는 거를 대학까지 등록금이든 뭐 교육비며 육아비를 다 대준다 그냥 애만 낳아라. 그리고 지금 300조가 들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저출생 대책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0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쓸데없는 거가 많아서 그래요. 난임 부부는요 그 되게 젊고 빚을 내서라도 아기 가질 사람은 난임 치료를 합니다. 이게 시험관 아기라든 뭐 하든 뭐 노력을 해요. 그거 지원 조금 해줘봤자 그게 무슨 저출생 대책. 저는 그거는 아기 낳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전에 또 우리 드라마도 문제예요. 문화 방송 쪽도 뭐 이런 어느 방송들에서 뭐 이혼 뭐 이런 거 있죠. 뭐 부부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 TV 어쩌다 보면 어휴 결혼이라는 건 좀 할 게 아니구나 이런 게 탁 머리에 박히면 이 결혼 종료에 대해서도 부모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딱 박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으로 올바른 정책을 해서 해결할 게 이 저출생 문제인데 제가 뭐 국가 대통령도 아니니까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해서 하는 게 이제 솔로몬 회사한테 또 어린이들, 초중고 학생들 결혼 인식 개선, 또 가정 친화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뭐 또 여성단체 연합회 또 교회 쪽 해서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바로 이거다 그런 걸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생각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